쩌쩌. 자, 오늘은 수특 154쪽. 154쪽을 한번 보자. 154쪽. 일단 요 제목이 재석 본풀이구나. 그죠? 재석 본풀이라고 나왔네. 일단 재석부터 해석하면요. 재석이라는 것은요. 이건 뭐냐면 불교에서는 재석이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석가모니를 얘기합니다. 석가모니를 의미합니다. 석가모니. 그 다음에 본풀이라는 것은 뭐야? 뭐 근본을 풀이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얘는 뭐냐면 근본을 풀이한다 이런 말이겠잖아. 그러면 뭐야 이건? 두 개를 굳이 합치면 뭐야? 재석신의 뭐야 근본 내력을 말로 푼다 뭐 이런 정도 할까? 이거 보면 재석신의 근본을 말로 풀어 쓴 글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재석신이라는 건 재석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의 근본을 풀이했다 이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석 본풀이. 그럼 신에 대한 얘기니까 일종의 무가죠. 무가라는 건 뭐냐면 무당들의 노래입니다. 무가는 무당의 노래야. 이거는 무당의 노래를 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가에 대한 특징을 좀 한번 해봐야겠네. 첫 번째, 무당들이 어떤 주술적인 내용을 하는 거죠. 어떤 주술을 걸어서 예를 들어서 복을 받게 한다든가 악을 내쫓는다든가 이런 거니까 일종의 주술성을 갖습니다. 그죠? 주술성을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재석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머릿속에 간직한 어떤 신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일종의 신성성도 가지고 있네요. 신성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세 번째구나. 되게 뭐 즐겁게 얘기한다는 면에 봤을 때 오락성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락성. 그 다음에 얘는요 전승성을 갖고 있는데 전승된다는 얘기야. 주의할 점은 이 전승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무당에게만 전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부류에게만 전승됩니다. 보편 전승이 아니야. 특정 부류에만 전승될 겁니다. 그러면 그 특정 부류라는 게 뭐겠어? 얘가 무당이지. 그죠? 그러니까 무당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게 바로 무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요, 율격을 가져요. 율문석이라는 건 뭐냐면 율격을 갖는데 사음보의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율문성, 즉 율격을 갖고 있더라. 그죠? 요거는 뭐냐면 율격을 갖는다. 율격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 세 번째. 아주 시험 기간이라 아주 썰렁하구만. 세 번째는 인물도. 전체 한 인물도를 한번 그려보고, 인물도를 그려보자. 얘는 누구냐면 스님이 나올 겁니다. 스님. 아무래도 이 스님은요, 저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석가모니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는 스님은 되게 인간에 좀 가까운 그런 스님입니다. 예쁜 여자를 발견하고 나서 걔한테 관심을 끌고 걔와 어떻게 하룻밤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하는 그런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파괴승에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금아기 얘기가 있어요. 당금아기가 있는데 이래 둘의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이 스님이 당금아기가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요. 도수를 부려서 그 9 오빠하고 엄마 아빠를 다 공적인 일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 혼자 남았잖아. 그래서 혼자 남은 얘한테 어떻게 써요? 아빠, 엄마가, 문을 12개나 잠가요. 그러니까 당금아기한테 가려면 12문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 문을 꽁꽁 잠갔는데 스님이 도수를 불어서 그 문을 하나하나 다 열어요. 그래서 당금아기한테 뭐냐면 시주해주세요 했더니 당금아기가 아니 창고가 자물쇠로 잠겨서 못해줘요 했더니 스님이 그걸 또 다 풀어줘요. 그래서 당금아기가 가서 시주를 해줘요. 그래서 일부러 스님이 그 바닥을 구멍을 뚫어놔요. 다 떨어지게, 쌀 떨어지게. 그래서 당금아기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담으려 했더니 안 된대.
이거는 신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정성이 필요하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 젓가락으로 그 쌀을 하나하나 넣으라는 거야. 왜 그렇게 했냐면 밤이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밤이 돼야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스님이 밤이 되게 되려고 밤을 오게 하려고 시간을 계속 질질 끄는 거야.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 얘네 둘이 어떻게 했어요? 스님이 어떻게 해서 당금아기에 임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야.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게 누구냐면 새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삼형제가 태어나는데 일종의 새쌍둥이 남자애가 태어나요. 얘가 뭐냐면 스님이 재석신이었다면 얘는 어떻게 해서 새로운 재석신이겠죠? 새로운 재석신이겠죠? 재석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금아기는요, 당금아기는요, 이 스님이 어떤 천부, 그죠? 하늘의 아빠면 얘가 일종의 지모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 주몽신화 배우잖아. 그것도 천부지모형 설화죠. 신화죠. 이것도 천부지모형 설화입니다. 신화입니다. 자, 근데 이 당금아기는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여기 보면 9명의 오빠가 있어요. 9오빠가 있는데, 요 둘의 관계는 뭐냐면, 남매지간이겠죠? 남매지간이에요. 남매지간인데, 9오빠가 얘는 결혼도 안 해. 당금아기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 집안의 망신이라고 해서 어떻게 써? 이 9오빠가 당금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간신히 어머니가 얘를 설득을 하고요. 당금어미가 자기의 딸이죠. 얘한테 도움을 줘서 간신히 목숨은 부지합니다. 요 얘기를 담은 게 요건데, 이 당금아기가 거의 주인공입니다. 거의 주인공이야. 제목은 재석본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얘는 뭐냐면 거의 당금아기 얘기입니다. 당금아기.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스님이 어떻게 해서 당금아기에게 임신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얘가 꿈을 꿉니다. 당금아기가 꿈을 꿨는데 붉은 구슬이요 3개가 있는데 그게 치마폭에 떨어지는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요? 임신을 하고요. 여기다 쓸까? 임신을 하고 얘는 어디로 가냐면 집에선 쫓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함,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랄까 동굴로 나오기도 합니다. 돌함에서 자식을 키워요. 자식을 홀로 키웁니다. 홀로 키운다라는 걸 봤을 때 엄청 의지적인, 그죠? 의지가 엄청 큰 여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는요 어떻게 될 거냐면 삼신이 됩니다. 결국 당금아기는 뭐가 되냐면 얘도 신이 돼요. 삼신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삼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와 영혼과 살을 관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얘도 신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전체 얘기구나.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번째 좀 체크할 것은요. 뭐 변천이라고 할까? 변천 과정이라고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석본풀이면 석가 얘기해야 되는데 석가 이야기보다는 당금아기 이야기가 더 많다고 그랬죠. 더 강하다고 그랬죠. 자, 일단 얘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주몽신화처럼 천부 지모형 신화였어요. 신화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에 영향을 받냐면 불교에 영향을 받는 거야. 불교에 영향을 받아서 이래서 스님과 여인의 이야기로 변모되지 않았을까? 스님과 여인의 이야기로 변모되지 않았을까? 우리들이 추측을 합니다. 여기에 다시 유교의 영향을 받는 거야.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하는 거야.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뭐야? 어떤 여인의 정절이라든가 지조라든가 이런 거잖아. 오빠가 빡친 이유가 뭐냐면 결혼도 안 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니까 그게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처녀의 부정한 행실? 처녀의
부정한 행실과 응징 이야기로.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엄마가 간신히 말려서요, 내쫓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 놔돌면 안 되니까 동굴에 가둬버려요. 어떤 책에서는 동굴이고 어떨 땐 돌함에 가둬버립니다. 응징하는 이야기로 변모되었다. 변모되지 않았을까? 우리들이 추측하는 게 요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EBS에서는 보기 3번, EBS가 보기 3번에서 요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 근데 EBS는 어디까지만 얘기하냐면 여기까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스님과 뭐 요 이야기로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좀 더 추가해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처녀의 부정한 행실과 응징하는 이야기까지 이걸로 변모되지 않았을까 해서 하나 더 추가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여기에서 1, 2, 3, 4니까 5. 전체 구조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 구조를 얘기하면서 줄거리도 함께 해볼게요. 자, 얘는요, 전체 구조가 세 가지의 단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남녀 결합 단계. 남녀 결합 단계. 자, 세 가지 단계가 결합되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남녀 결합 단계는 누구겠어요? 스님 얘기. 스님이 내려오고 당금 애기가 있겠죠? 당금 애기가 있지. 스님이 당금 애기가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서?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수를 부려서 9 오빠와 부모가 공적인 일을 하게끔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둘만 있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서 시간이 가라 해서 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밤이 오고 나서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 저기 오빠 방에서 주무세요 했더니 오빠 방 냄새나 거기 못 자. 그러면 아빠 방에 자세요. 거긴 뭐해서 못해. 이렇게 다 하나하나 밀다가 결국에는 당금애기 방에서 잡니다. 그래서 가운데 병풍을 펼쳐놓고 양쪽 끝에서 자기로 해요.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지? 당연한 거지. 자, 그래서 요 둘 관계에서 그 뒤에 어떤 구체적인 말은 없어요. 없고 당금애기가 꿈을 꿉니다. 요 얘기 하려다 못했는데, 당금애기가 꿈을 꾸는데 꿈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붉은 구슬 3개가 치마에 떨어진다고 했죠? 붉은 구슬 3개가 치마에 떨어져요. 치마에 떨어지는 꿈을 꿔요. 그러고 나서 당금애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붉은 구슬 3개가 뚝 떨어져서 제가 치마로 이렇게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거는 임신을 했다는 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신을 했다라는 징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이거는 임신이고, 또 나중에 내가 지금 떠나지만 애들이 아빠가 누구냐고 찾는다라면 요 박씨를 땅에다 심으면 만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주냐면 박씨 3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시간이 흐른 뒤에 박씨를 심으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구조겠죠? 자, 단계는 3단계가 좀 결합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남녀 결합 단계라면, 자, 두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 여성 순환 시대. 여성이 순환을 할 겁니다. 여성 순환 단계라고 할까? 자, 뻔하겠죠? 임신을 하고 나서 당금애기가 9 오빠가 죽인다고 그랬죠? 그죠? 그 지점입니다. 당금 애기가 있고 9명이 되는 오빠가 9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가문을 훼손했다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얘는 가문을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인이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냐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에게 그래도 네 동생이잖아 하면서 엄청나게 설득을 합니다. 간신히 설득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써요? 아까 동굴에 가둬 놓는다고 그랬죠.
어떤 책에선 돌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당금이를 어떻게 써? 당금애기를 돌함에 집어넣고요. 때에 맞춰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럼 당금애기는 거기서 돌에서 어떻게 써? 바위글 돌함에서 이제 누굴 키워? 자식들을 키우죠. 자, 이쿠. 자, 동굴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거에선 돌함이라고도 나오니까 동굴에서 새쌍둥이를 키우는데 누가 이 애들 새쌍둥이를 품어주냐면 학이 와서 이렇게 품어줍니다. 그래서 학의 도움을 받아 자식을 키웁니다. 어디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써요? 당금아기가 갇혀 지내야 되죠? 그 다음 어떻게 써?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 써요? 요는 여성 순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자, 당연히 이제 아까 박씨를 줬으니까 만난다는 얘기 아니야. 즉, 아비를 만날 겁니다. 재회와 신직 부여 단계. 신직이라고 한다면 뭐야? 어떤 신의 직책? 신의 직책? 여러 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부기, 뭐랄까, 풍요를 기원하는 신도 있고 뭐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직이라는 건 신의 직책. 너는 신인데 이런 풍요를 기원하는 신이 되거라. 너는 뭔데? 너는 재앙을 담당하는 신이 되라.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새쌍둥이가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의 애비 없는 새끼야 하고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요 아주 당당하게 버텼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하니까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놈들이 뭐라면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자꾸 약 올립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자꾸 약 올리니까 그럼 당금아기가 맞아 박씨를 줬던 걸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박씨를 땅에 심겠죠. 박씨를 심어요. 그랬더니 이 박씨가 줄기가 쭉쭉쭉쭉쭉쭉쭉 뻗어가더니 어디냐면 금강산에 있는 절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까 박씨를 준 사람은 스님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절로 연결이 되는 거야. 거기에 갔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스님이 이게 내 자식인지를 확인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일종의 시험을 합니다. 야,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잉어를 먹어요. 잉어를 줘요. 먹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산채로 토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잉어를 먹고 산채로 토하기. 그래서 1단계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죽은 소를 가져와요. 죽은 소를 가져오면서 이거 살려라 라고 합니다. 죽은 소를 살리기. 다음 세 번째는요 종이버선을 줍니다. 그래서 이 강물을 건너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이에 물이 묻으면 또 안 된대요. 자, 종이버선을 신고 강물 건너기. 자, 이 세 개의 시험을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직책을 부여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뭐냐면, 풍요와 제복의 신으로 임명합니다. 신으로 임명한다라는 얘기가 전체 얘기입니다. 전체 얘기 됐고, 그러면 5번째까지 했고 쓰시고, 다음 6번째로 가볼게요. 6번째. 그러면
당연히 유사작품을 하나 해야겠죠. 유사작품을 하고 시간이 나면 좀 읽어보고 안 나오면 이제 넘어갈게. 자, 유사를 해야겠다. 아까 뭐였냐면 어디에 우린 포커스를 둘 거냐면 여기 여성 순환 단계 여기에 포커스를 줄게요. 자, 여성이 순환을 당한다는 여기와 그 다음에 재석 본풀이는 무가라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써요? 무가인 것을 찾아야겠지, 당연히. 그래. 그럼 여성 순환과 그 다음에 무가인 것을 찾아야겠다. 자, 요 놈은 거시기가 쓴 거시기네요. 자, 이것도 대략 전반부와 후반부를 좀 나눠서 설명하고 여러분이 맞히는 걸로. 전반부와 후반부. 자, 누가 있냐면 오구대왕이 있습니다. 오구대왕이 있는데 얘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애를 낳으면 아들이 셋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낳으면 딸만 7 나요. 그러니까 올해 낳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뭐냐면 야씨 그게 무슨 거짓말, 사람이 태어나는 게 임마 그게 인위적으로 되냐, 말도 안 된다 해서요 그냥 올해 납니다. 그렇게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딸이 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또 나요. 또 딸이야. 에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다가 무엇을 하냐면 6명의 딸입니다. 6명의 딸을 낳아요. 그러면서 점쟁이가 얘기했던 7명을 딸을 낳는다는 게 이제 점점 근접한 거야. 그래서 오구대왕이 나름대로 뭐 굿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해서 절대로 딸이 안 나길 바랬어요. 그런데 태어났더니 7번째도 어떻게 했어요? 딸입니다. 그죠? 그래서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목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야? 버려진 아이를 얘기하면 제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얘는 나름대로 왕의 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버리지는 못하고 옥함에, 옥으로 된 함에 귀하게 버립니다. 옥함에 넣어 버립니다. 넣어서 버린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넣어서 버려집니다. 버려져요. 그럼 버려지고 나서 이건 어떻게 하겠어? 뭐 할 수가 없잖아. 뭐 옥함에 떠다니는데 누가 보냐면 석가열애가 봅니다. 석가열애니까 바로 석가모니겠죠. 그죠? 봤더니 옥함에 버려진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면 석가열애가 야, 저 여아를 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부부에게 얘 좀 키워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석가열애가 조력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버려진 아이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구대왕이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요. 병이 들다 보니까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 병은 그냥 쉽게 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선에 가지고 있는 물을 먹어야 한대요. 그게 뭐냐면 양녀수. 치료약은 양녀수를 먹어야 한대요. 먹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양녀수는 어디 있냐면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모두 다 병에 걸리니까 이제 딸들 6명의 딸이 있었죠. 자식이잖아. 얘기합니다. 야, 저기 지옥에 가면 이거 양녀수를 구하면 엄마 아빠가 산다는데 전 싫어요. 전 죽기 싫어요. 이렇게 6번 반복합니다. 그 6딸이니까 아무도 안 간다는 얘기네. 그런데 어느 날 병든 부인의 꿈에서 계시가 나옵니다. 어느 산에 가면 네 하나의 딸을 만날 거다라고 합니다. 꿈에 계시가 옵니다. 꿈에 계시가 나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를 찾아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버리긴 했지만 너도 나의 딸 아니냐? 엄마 아빠가 죽는단다. 엄마 아빠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제가 갈게요 라고 해서 어떻게 써? 부모 봉양을 한다라면 어떻게 써? 간다고 합니다. 부모 봉양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버려진 아이인 얘가 이제 쭉 떠나는 거죠. 자, 후반부로 가볼게요. 근데 이 지옥에 있다고 그랬잖아. 인간이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요. 일단 짐승들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얘가, 이 버려진 아이가 남장을 하고 나서 막 옵니다.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야. 버려진 아이인데 제목을 쓰기 싫어서 지금 안 쓰려고 하는 거야, 지금. 버려진 아이가 남장을 합니다. 남장을 해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석가세존이 이렇게 보더니 석가모니겠죠? 이번에는 석가세존이라고 했어요. 야, 너는 뭐냐 꼬마야, 여기가 인간이 오는 데가 아닌데 왜 오냐? 저는 부모 봉양 가요 라고 합니다. 아, 부모 봉양을 가도 좋은데 일로 가면 죽는데, 그래도 저는 부모 봉양을 하는 길이라면 죽어도 갈 거예요 라고 해요. 그래 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르신 잠깐 비켜주세요 라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석가세존이. 그랬더니 저는 오구대왕의 아들이에요 라고 해요. 석가세존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오구대왕은 아들이 없는데 하나의 딸에 버린 거 내가 아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른 척 해줍니다. 네가 부모 봉양을 간다니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하면서 뭘 주냐면 라화를 줍니다. 비단 나자의 꽃화자입니다. 비단꽃이겠죠? 그래서 저 라화는 일종의 부채인데요. 흔들어 버리면 어떡하냐면 바다가 육지로 변해버리고 하는 일종의 도수리를 부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라화를 줍니다. 그러면 석가세존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조력자겠죠. 어렸을 때도 한번 도와줬는데 이제 다시 한번 도와줍니다. 라화를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알려줍니다. 무상신선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무상신선이 바로 뭐냐면 그 양녀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려진 아이가 무상신선한테 갑니다. 저 부모 봉양 왔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여기를 왔냐? 여기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한 발도 못 오는데. 아니에요, 부모 봉양하기 위해서 왔어요. 양녀수 주세요. 무슨 개소리냐? 그러면 내가 주긴 주겠는데 넌 나의 이야기를 일종의 시험이죠. 나의 시험을 통과하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모 봉양이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 부모 공양, 자꾸 봉양이라고 자꾸 얘기하네. 부모 공양. 자,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자, 물을 기르는데 3년간 물을 길러라. 물을 떠오라고요. 그 다음에 3년간 불을 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3년간 나무를 베어라 라고 합니다. 그죠? 요걸 3년간 하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노동을 강요하는 거죠. 노동을 강요합니다. 당시 여성에게 주어졌던 어떤 순환,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3년간 노동을 강요니까 3년이니까 9년간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9년간 노동을 다 끝내요. 그리고 나서 끝냈으니까 이제 양녀수를 주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봤더니 앞으로 봤을 땐 여자 같은데 뒤를 봤을 땐 왕자 같기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너 잘됐다, 여자인 것 같기도 하니까 나의 아들 7명을 낳아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7아들을 출산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일단 여성에게 주어진 어떤 출산을 강요하는 거죠. 출산을 강요해요. 그랬더니 부모를 공양할 수 있는 일이면 7명을 낳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7명을 낳을 거야. 7명을. 그런데 7명을 낳았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신들의 얘기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 사람들 보면 초경, 그 다음에 2경, 3경, 4경, 5경 알죠? 이게 밤 7시에서 9시잖아. 초경에 처음 7시에서 9시에 처음 둘의 어떤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10달 이런 거 없어. 다음 2경에 다시 한번 관계를 맺어서 또 다시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3경, 그 다음에 4경, 5경, 그죠? 3경, 4경, 5경. 그래서 지금 총 뭐냐면, 하루에 5번의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때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당신 때 부모 공양 때문에 아기를 낳고는 있는데, 초경 때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일이냐면, 은바리가 깨지는 꿈을 꿨대요. 은바리가 깨지는 꿈이다. 깨지는 꿈을 꿉니다. 은바리는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 정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야. 이건 뭐냐면 엄마가 사망했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2경 때에 다시 꿈을 꿉니다. 2경 때 꿈은 무슨 꿈을 얘가 꿨냐면 은수저가 부러지는 꿈이래요. 은수저가 부러지는 꿈을 꿨대요. 이건 아빠가 사망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죠? 이거 부모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무상신선이 이제 고마움을 느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러면 양료수를 가지고 가라. 양료수를 주셔야죠. 했더니요. 네가 3년간 떴던 물이 양료수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네가 3년간 베었던 나무가 살과 뼈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할게요. 그래서 물이죠. 물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7 아들. 근데 네가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 있어봐 얘가 못 크니까 네가 데려가라. 그것도 부모 공양이면 데려갈게요 합니다. 그래서 7 아들. 자, 일단 물은 바로 얘가 양녀수고요. 그 다음에 불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불은 아까 뼈와 살이 된다고 그랬죠. 뼈와 살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구대왕 집안에는 아들이 없잖아.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얘가 무상신선이 뭐라고 하냐면 올 때는 남자 하나였는데 갈 때는 8명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왜 8이냐면 7 아들에 얘 남장했잖아. 그러니까 8명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 여기 있으면 외로울 것 같은 거야. 나를 데려가면 안 되겠냐 라고 해요. 그것도 부모 공양에 도움이 된다면 데려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올 땐 남자 하나지만 갈 때는 몇 명이야? 9명이죠. 9명. 그래서 무상신선도 같이 데려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서 양녀수와 그 다음에 뼈와 살을 만들어서 부모가 다 살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랑 함께 살래?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저는요 신선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신선이 되는 걸 놔둡니다.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무신이 된다라는 전체 얘기입니다. 무신은 뭐냐면 지옥에서요 일종의 염라대왕급 되는 거, 뭐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뭐 영혼을 다시 불어넣고 하는 요런 게 됐다라는 얘기구나. 요거의 제목은 뭐죠? 버려진 아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뭐죠? 네 글자예요. 맞아요. 버려진 아이라는 말의 네 글자입니다. 맞아요. 바리대기였습니다. 얘가 뭐냐면 바로 바리대기였어요. 바리대기는 바로 버려진 아이입니다. 이 말은 버려진 아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국문학의 90% 이상을 지으신 우리 미상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미상의 바리대기고요. 사실은 여기에다 뭘 쓰고 싶었냐면 바리대기라고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목이 나올까봐 안 쓴 거였어요. 이쪽도 바리대기라고 썼어야 되는 거지. 자, 7번. 하나 더 할게, 하나 더.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하나 더. 자, 7번. 요번도 유사 작품을 하나 해야겠는데. 자, 올해 EBS에서 무엇을 또 설명하고 있냐면, 서사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서사무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사무가라는 건 무당들이 하는 건데, 얘는 악기 반주가 막 들어올 거야. 거기에 보시면 우리 책에 보시면 제비라고 나와요. 제비가 막 어디서 장구 제비라고 나오죠. 걔가 악기로 반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사무가는 악기 반주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냐면 연극적인 요소이죠. 연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기 반주를 하고 노래하는 연극적 요소가 있는 우리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데? 뭐와 비슷한데? 이게 우리의 민속극과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민속극과 유사하대요. 그러면 민속극을 하나 점검을 해야겠구나. 그죠? 서사무가라는 게 악기 반주와 노래가 함께 나오거든요.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그럼 이거는 우리의 민속극과 유사하니까 저놈을 하나 잡으러 가야겠네? 마침 또 우리 거에는 있어요. 뭐가 있죠? 뭐가 있었지? 극수필 페이지가 1강에 202쪽이네. 자, 극수필 1강이고요. 202쪽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였냐면 미상에 썼고요. 양주 별산대 놀이가 있었죠. 그죠? 미상에 썼던 양주 별산대 놀이가 하나 있었다. 여기에서는요, 말뚝이가 나오고, 내용을 따지면 말뚝이가 있고, 쇠뚝이가 있었죠. 쇠뚝이. 얘네 둘은 서민 계층이죠. 서민 계층을 의미하고, 얘네는 좀 친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유대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친구지간이니까. 그런데 이런 서민 계층이 말뚝이가 모시는 셋님 일행이죠. 셋님 일행을 어떻게 써요? 비판 조롱을 할 겁니다. 서민 계층이 바로 지배 계층인 양반을 비판하거나 조롱한다라는 얘기가 양주 별산대 얘기야. 별산대 놀이야. 얘가 바로 셋님 일행이 지배 계층이겠죠. 양반이니까 지배 계층을 상징하지. 근데 양주 별산대 놀이는 조롱하고 비판하는 건 둘의 공통점이지만 그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쇠뚝이는 셋님 일행을 직접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비판 조롱합니다. 비판 조롱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셋님 일행이 잘 여관 같은 데를 마련해 달라니까 쇠뚝이가 뭐냐면 돼지우리를 마련합니다. 야, 니네 양반들은 돼지우리도 막 감지덕지지. 거기 살아. 돼지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말뚝이는 되게 우회적으로 비판 조롱합니다. 우회적으로 비판하거나 조롱을 합니다. 우회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써요? 훌륭합니다. 이런 정도의 돼지우리 같은, 이런 여관은요, 제가 정말 좋아요. 우리 셋님 일행이 좋아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겉에서는 복종하는 듯 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써요? 배반하는 면종, 복배형 인물이겠구나. 그래서 요게 양주 별산대 놀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EBS에서 또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말뚝이 같은 인물 유형을 우리가 또 체크해달라고 그랬죠. 이런 인물 유형이 우리나라 문학에서만 나온다고 그랬지. 그죠? 이게 뭐였지? 말뚝이형 인물이라고 했죠. 방자형 인물이라고 했다.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방자형 인물입니다. 방자형 인물이라고 해요. 이 방자형 인물은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에만. 자, 뭐였냐면, 주인공을 모시죠? 주인공을 어떻게 써? 모십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도움을 주겠죠.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어떤 면도 있죠? 양반을 어떻게 써요? 주인공 양반을 항상 어떻게 써?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죠? 주인공이 만약에 부정한 행동을 하면 주인공에 대한 어떤 비판과 조롱을 합니다. 비판 플러스 조롱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주인공을 잘 모시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면 어떻게 써? 대놓고 욕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방자형 인물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양주 별산대 놀이에선 말뚝이 같은 게 방자형 인물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적벽가에서도 한번 했었죠. 적벽가. 기억나냐? 적벽가에서도 조조를 비판하는 애가 있죠. 조조를 모시는 사람이지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누가 있어? 적벽가에선 정욱이가 그랬다고 했죠. 그죠? 바로 정욱.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자형 인물입니다. 그때 한번 점검을 한번 했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양주 별산대 놀이를 했지만 현재 우리 EBS에 보시면 157페이지를 봤더니 봉산 탈춤이 살짝 나왔습니다. 157 보면요. 아싸! 그럼 오히려 어디 보기 박스에 나온 이놈을 더 중요시 봐달라고 했죠. 그러면 지우고 갈게요. 뭘 또 잘 봐야 하냐? 바로 봉산 탈춤을 또 잘 봐주셔야 하겠다. 이놈이 별표지요, 별표. 몇 페이지라고 그랬지? 157쪽이네. 그죠?
자, EBS 157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연계된 거야. 연계된 거야. 자, 그래. 자, 그러면 얘는요. 제담 구조, 제담이라고 한다면 이야기입니다. 제담은 이야기인데 이야기 구조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쉬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써? 말뚝이네. 양반의 위험, 양반의 등장을 합니다. 양반 나오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양반이 위험 있게 등장하면 말뚝이가 조롱을 합니다. 말뚝이의 조롱. 아, 양반이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정승을 지낸 그 양반이 아니고 개밥그릇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양반이 호통치죠? 뭐 이 새끼야? 이러고 호통칠 거 아니야. 양반의 호통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말뚝이가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삼정승을 지낸 양반이었다고 그랬어요. 말뚝이의 변명이죠. 예, 변명을 할 거고. 그랬더니 양반이 우리가 잘못 들었나 봐. 우리 바보들인가 봐. 양반이 안심을 합니다. 양반에 안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서로 어울려서 춤을 춥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춤 봐야겠죠? 그죠? 춤이라 함은 일시적 갈등 해소죠? 요 놈은 일시적 갈등 해소야. 영구적으로 갈등 해소가 아니야. 완벽한 갈등 해소가 안 돼. 일시적 갈등 해소입니다. 잠시 갈등이 해소된 듯 해야 또 양반 조롱하고 변명하고 또 양반 조롱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놈은 일시적인 갈등 해소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요런 게 계속 재단 구조가 반복되는 거야. 그죠? 아하, 그럼 요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구나. 자, 그런데 그러면 재담과 재담 사이에는 유기적 연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독립적입니다. 재담과 재담은 유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꼭 첫 번째 재담을 알아야 두 번째 재담을 아냐? 아니야.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죠. 옴니버스식 구성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눈여겨봐야 할 작품은 봉산탈춤입니다. 봉산탈춤. 그러면 딱 맞춰 끝내버렸다.